한잔하고 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인강에서 이렇게 중간에 커피 한잔하고 오세요라는 강의가 잘 없을 겁니다. 저는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호흡을 하면서 강의하는 것처럼 실전에서도 인강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 둘 곁에 있는 것처럼 같이 작업하는 의미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커피 한잔 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보고서를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간이 벌써 한 45분 정도가 경과가 되고 있는데 남 한 10분 정도를 할애해서 보고서를 완성을 해볼 텐데요. 1시간 내에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이 만들어진 이쁜 폼을 그죠? 닫아주시면 되는데, 닫을 때 저장할까요? 물으면 그냥 폼 1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아까 쉬면서 미리 닫는 바람에 저장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닫으면서 저장할까요? 물으면 폼 1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닫았고요. 이제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셔서, 자, 보고서 만들 때는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법사를 다 쓸 건 아니지만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보고서 마법사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필드를 추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보고서에서 필요한 필드는 아래쪽에 이런 모양의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 필드는 필요한 게 여기서 종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순위까지 몇 개의 필드? 7개의 필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개의 필드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던져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순서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종류죠. 자, 종류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주문번호, 그 다음에 운송편, 단가 N 아니에요. 단가 1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송료, 그 다음에 수송액, 그 다음에 순이익.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필드를 던져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 수준 지정하시겠습니까? 묻는데 이거 하지 말고요. 우리는 바깥에 빠져나가서 그룹을 할 거거든요. 이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이따가 우리 위에서 이 부분에서 종류별로 정리한 후에 이게 그룹 지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종류 내에서는 주문번호 오름차순 정리한다, 이 부분인데, 보통 다른 그 서적에서 나온 책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다 작업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꾸미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에서 그냥 바로 마침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보고서 마법사를 실행시켜서 첫 번째 필요한 필드만 오른쪽에 던져주고, 그죠? 뭘 보고? 이 부분, 문제 속에 이 필드 필요한 부분이 종류부터 순위까지니까 그것만 오른쪽에 던져주고 바로 보고서 마법사를 맞춰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 보고서 미리 보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이 쿼리란 말 대신에 이 모모 회사 수출 현황이라는 제목을 이 안에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이 보고서를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이미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꾸미는 과정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고 예쁘게 지금부터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상태니까 인쇄 미리 보기 상태를 일단 닫아주시고요. 닫아주시면 디자인 보기 상태로 넘어오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제목이 들어갈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자, 요 양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죠. 경계선에서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어느 정도 여유, 그죠? 한 5줄, 4줄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그대로 선택해서, 그죠? 뭐 지우고 다시 써도 되는데, 선택해서 모모에서 수출 현황이니까 제목이 들어갈 부분을 이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14cm까지 만들게요. 왜 그러냐면 보고서의 너비도 제가 15cm로 맞출 거니까 15cm로 맞추게 되면 좌측에 1cm 띄우고 우측에 1cm 띄운 상태에서 제목을 쓴다는 얘기죠. 자, 쿼리 1이라는 이 부분을 지우고, 자, 모모 회사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뭐 좋은 회사, 그죠? 좋은 회사 수출 현황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이제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한글에 자음에 미음 한자 누르고 키보드에 한자 키 누르면 이렇게 특수 문자 창이 나타나요. 그죠? 여기서 마름모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모모, 한 번 더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눌러서 마름모를 찾아서 모모 회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쳐서 글자를 다 만든 다음에 홈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 밑줄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럼 제목이 만든 거예요. 그죠? 자, 제목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페이지 머리글, 본문, 페이지 바닥글, 보고서 바닥글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선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그룹 추가입니다. 그리고 정렬 추가입니다. 자, 오피스 2007 버전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룹 추가를 눌러서 종류별로 그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룹 추가 누르셔서 뭘 선택한다? 종류를 선택해요. 그죠? 자, 종류를 선택하면 이 종류 머리글이 자동으로 열리죠. 근데 이 종류 머리글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세히 단추를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종류 머리글, 이 머리글 구역을 표시할 거냐라고 물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추를 누르셔서 나는 머리글 구역 사용 안 할 거야. 그래서 머리글 구역 표시 안 함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머리글 구역이 사라지게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정렬 추가 단추를 누를 건데 여기 보면 주문 번호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정렬 추가를 누르셔서 주문 번호를 클릭합니다. 그죠?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돼 있으니까 그죠? 여기 보면 오름차순으로 돼 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하라는 말이 나온다면 요거 삼각형 누르셔서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더 이상 건드릴 거 없거든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그룹의 정렬 및 요약 과정까지 다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여기 X 단추 눌러서 살짝 닫아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꾸미기 들어가면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페이지 바닥글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은 없애버릴 건데 뭐 없애는 것도 좋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없애고 얘를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죠? 이 안에 있는 객체가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서 페이지 바닥글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운 다음에 양방향 화살표 만들어서 이렇게 뚜껑 닫듯이 딱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페이지 바닥글이 안 보이게 됩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고서 바닥글은 필요로 해요. 자, 보고서 바닥글을 이렇게 1cm 정도 열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쯤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기 단추를 살짝 눌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이 종류 필드, 주문 번호 필드, 운송인 필드를 간격을 맞게끔 샵 표시 나온 것은 칸이 너무 좁은데 들어가 있는 숫자는 많기 때문에 샵 표시로 나온 거거든요. 이거 에러 메시지가 아니에요. 칸을 늘리면 모든 숫자가 다 보이게 돼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요 삼각형 단추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셔서 그럼 이 안에 있는 크기를 다 맞춰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맞출 거냐면 자, 이렇게 전체를 선택합니다. 이 개체를 다 선택을 하죠. 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체의 박스 크기를 똑같이 맞출 거예요. 자, 똑같이 맞춘다는 의미는 여기 보면 속성 시트 창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서 아까 우리 폼에서는 2.5cm 이 박스의 크기 만든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에서 이 개체의 너비를 역시나 2.5로 만들어 볼게요. 2.5 엔터. 자, 이렇게 치니까 어떻습니까? 전체가 똑같은 크기로 다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깔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2.5로 만드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15cm에서 16cm 정도 폭으로 해야만 A4 용지 한 장에 예쁘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순이익이 이만큼 넘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얘를 최대한 왼쪽으로 붙인다 하더라도 거의 17cm까지 넘어갈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숫자를 좀 더 줄일게요. 그죠? 한 2cm 정도까지 줄여 보겠습니다. 자, 2라고 치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전체가 2cm 크기로 다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니까 한 15cm 정도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전체가 속성창은 잠시 닫아두고요. 자, 전체를 이렇게 화살표 키, 지금 제가 방향키 왼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끔 이렇게. 자, 꼼꼼하신 분들은 좀 더 넓히고 싶다. 그러면 속성창 다시 불러오셔서 2.1cm로 한번 늘려볼까? 2.1cm 엔터. 그죠? 그러면 15cm가 살짝 넘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뭐, 물론 그 시험창에 가서 계산기 꺼내놓고 계산하기는 좀 그렇지만, A4 용지 한 장에 예쁘게 들어오려면 한 15cm에서 16cm 정도라 그랬죠. 만약에 15cm 폭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필드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그러면 15 나누기 7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을 너비의 크기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필드 개수가 6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15 나누기 6으로 했을 때 나오는 값을 만들어주면 이 15cm 안에 정확하게 이 필드 크기가 다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임의로 너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자, 보기 단추를 계속 눌러서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계속 봐두는 게 좋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보니까 깔끔하게 다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그 주문 번호라든지 뭐 이런 거 운송편이라든지 글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숫자는 사실 뭐 가운데 정렬도 좋지만 오른쪽에 1의 자리가 맞는 게 좋으니까 오른쪽 정렬이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글자의 제목, 필드명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운데 정렬되면 좋고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디자인 보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목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제목이 나오게 해주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본문에 들어있는 얘네들, 그죠? 얘네들은 사실 얘네들랑 이름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이 안에 있는 값을 나오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쵸? 숫자들. 자, 그런 부분이니까, 자, 제목줄만 나는 가운데 배치를 할 거예요. 제목줄만 홈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 다시 한번 가운데 맞춤. 이렇게 제목줄만 가운데 맞춤하고, 그 다음에 종류라든지 주문 번호라든지 운송편, 얘네들은 글자잖아요. 그쵸? 글자는 가운데 정렬. 이렇게. 근데 숫자들, 얘네들은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렬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지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기 메뉴 가셔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숫자는 오른쪽 정렬, 글자는 가운데 정렬해서 아주 깔끔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자, 좋습니다. 자, 다시 보기 메뉴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그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룹 바닥글에다가 소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총계를 넣어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보고서 바닥글 보이시죠? 이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뭔가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총평균하는 이 부분이 보고서 바닥글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소개라는 것은 열무에 대한 소개, 총각에 대한 소개, 포기에 대한 소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종류에 따른 바닥글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종류 바닥글은 우리가 아까 이거였죠. 이게 뭐냐면 그룹화 및 정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추를 살짝 누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지정했던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종류별로 이 부분을 자세히 단추 클릭하게 되면 이 종류의 바닥글 구역, 아까 머리글은 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했었죠. 바닥글 구역을 표시함으로 바닥글 구역 표시로 바꿔주게 되면 종류 바닥글이라는 영역이 또 생기게 되죠. 자, 됐으니까 이걸 닫아줄게요. 닫아주고요. 자, 종류 바닥글을 살짝 올려서 1cm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가 확보가 됐냐면 종류 바닥글에다가 소개를 만들 거고요. 이 소개. 자, 종류 바닥글에 이 소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각 종류별로.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에는 총평균이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우선 합계가 나올 부분은 소개 부분은 이 수송액에 대한 이 부분과, 그쵸? 그 다음에 순이익에 대한 이 부분 두 개만 나와 있고 앞부분에 이 부분은 답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나오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만 이렇게만 선택을 하죠. 요거 두 개에 대한 소개. 그죠? 요거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시그마 단추 있죠? 시그마 단추가 합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두 개 동시에는 안 되고 한 개씩만 되니까 요거 한 개 선택해서 시그마 단추 누르시면 뭘 할 거냐? 소개는 합계니까 합계 구할 거야. 그럼 자동으로 합계가 탁탁 떨어지죠. 그 다음 순이익도 마찬가지. 얘를 선택해서 뭐 할 거냐? 합계를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순이익의 합계가 정확하게 이 필드의 길이를 맞춰서 떨어지게 돼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보고서 바닥글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죠? 보고서 바닥글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는 선택해서 딜리트. 선택해서 딜리트.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총 평균이 나와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단가원과 운송료가 총평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원 선택해서 총평균이니까 시그마 단추 눌러서 평균 선택하면 이쪽으로 쭈루룩 나와버리죠. 자, 운송료도 선택해서 시그마 단추 눌러서 평균 선택하면 쭈루룩 나와버리죠. 이 중에서 소개 라인의 평균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선택해서 딜리트. 얘도 선택해서 딜리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소개 라인에 썸수송액, 썸순위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쵸? 종류 그룹별 바닥글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AVG, AVG 요 두 개의 부분이 바로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다? 여기 소개라는 글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이라는 글자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 라인은 주문번호 라인이니까 요 밑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 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텍스트 박스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자, 주문번호 선택해서 시그마 단 눌러서 아무거나 선택을 할게요. 그죠? 선택. 그럼 두 개 생기죠. 뭐 카운트 하면 생기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뭘 나타나게 할 거냐면 소개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럼 이 카운트라는 글자 다 지우고, 그쵸? 이렇게 해서 는 하셔야 됩니다. 는 하고 다운표 열고 한글 쓸 때는 소개 다운표 닫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는 하고 다운표 열고 소개 다운표 닫고 엔터 이렇게 치시고요. 자, 여기서도 카운트 요거 다 지우시고 는 하고 다운표 하고 총평균이라고 치고 다운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소개라는 글자와 총평균이라는 글자도 함께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좋아요. 자, 보기 단추 누르셔서 확인해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요 소개라는 글자 소개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소개라는 글자 소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포개에 대한 소개라는 글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이따가 다 바꿀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전체가 우리가 계산의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끝났다. 프린트를 하겠다. 이 상태에서 프린트하면 합격권에 듭니다. 왜? 모든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야? 꾸밈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감점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예쁘게 꾸며줄 건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다? 이 열무라는 글자가 하나만 나와야 돼. 그죠? 이거 안 나와야 됩니다. 총각 하나 나오고 이거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기 하나 나오고 이거 안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줄이 이렇게 다 끄여져 있죠. 그룹별로 이렇게 줄이 다 이렇게 끄여져 있어요. 그쵸? 이 줄을 여기서 이렇게 일단 꺼주시면 돼요. 전부 다. 그죠? 그 부분. 자, 이런 부분은 안 나와야 되고요. 선이 있으면 안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꾸며주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보기 단추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아까 선들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선을 없애기 위해서 자, 전체 개체를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 필요 없는 선을 없애기 위해서 이 눈금선을 클릭한 다음에 현재 모두나 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맨 아래쪽에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자, 다시 한번 보고서 보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필요 없던 눈금선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다? 가로로 그룹된 부분에 이런 선들을 열심히 꺼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선이 없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다 나올 거지만 이렇게 잘려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선을 끝까지 다 그어주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선을 어떻게 껐는지 역시나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기 단추에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자, 선을 끌 때는 여기 있는 대각선 보이시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자, 우선 선을 이렇게 임의로 한번 꺼주세요. 자, 이렇게 끊는데 어디까지 끊냐면 15cm 정도 끊는다 그랬었죠. 그럼 15cm 정도가 되게끔 이렇게 삐뚤삐뚤해지더라도 이렇게 일단 놔두세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속성 시트 누르셔서 여기 보면 선 표시를 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너비를 우리가 얼마로 맞춘다? 15cm로 맞춰주시고요. 그죠? 15cm. 제가 소수점을 찍어버렸네요. 자, 15cm로 맞춰주고 엔터. 그 다음에 선의 높이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을 똑바로 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그 선은 아무 때나 꺼놓고 선의 높이를 0으로 만들어 주면 선은 가로로 일직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0으로 쓰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고요. 그럼 선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선 굵기를 조금 굵게 하는 게 나중에 보기가 좋기 때문에 선 굵기는 여기서 이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지만 이쪽에 이 단추를 이용하셔서 조절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 2pt, 3pt, 3pt로 해볼까요? 눈에 띄게 3pt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되겠죠? 자, 속성창 다시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이 선들은 마우스로 들고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키보드로, 그죠? 키보드로 이렇게 들고 내리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려서 이 선을 어디에 갖다 두냐면 페이지 머리글의 위쪽 부분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머리글의 위쪽 부분 보이시죠? 여기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을 그릴 필요 없고요. 이 선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주는데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혹시나 이거 내리다 보면 저 안에 있는 종류, 주문번호, 운송편 얘네들이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키보드 좌측 아래쪽에 있는 CTRL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움직이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은 처음에 하나 만든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의 위쪽에 하나 넣고 페이지 머리글의 아래쪽에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번에는 본문에는 선을 안 넣습니다. 자, 종류 바닥글을 클릭합니다. 종류 바닥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종류 바닥글의 위쪽에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컨트롤 V 한 다음에 아래쪽에 종류 바닥글의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한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에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보고서 바닥글은 위쪽에는 넣지 말고요. 아래쪽에만 선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됐어요. 자, 보고서 보기 눌러보니까 어때요? 선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선이 깔끔하게 만들어진 거죠. 이제 선을 제가 여러분한테 눈에 띄기 위해서 좀 더 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굵어 보이는데 실제로 프린트하면 이 정도가 아주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선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선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선들을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제 마무리 작업하겠습니다. 마무리 작업은 이 그 숫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천 단위 콤마에다가 원화 표시 붙여주는 거 이거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숫자의 천 단위 콤마에 원화 표시 이런 것들을 하고 전체가 이렇게 일직선이 맞게끔 얘네들을 안쪽으로 더 밀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보기 단추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자, 우선 종류를 열무 총각이 열무와 총각만 나오게 하려 그러면 본문에 종류를 선택하셔서 역시 속성 시트를 클릭한 다음에 자, 속성 시트 전체를 쭉 찾아보시면 뭐가 있냐면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곳이 있어요. 중복 내용 숨기기. 자, 상당히 메뉴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 중복 내용 숨기기가 아마 아니오로 돼 있을 거예요. 얘를 예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중복 내용인 열무가 숨기기로 되기 때문에 열무 하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해주시고 속성창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너비를 좀 줄일게요. 그쵸? 요거 두 개 선택하셔서 이 라인의 페이지 머리글의 전체와 그리고 본문의 전체를 선택하셔서 우리 속성창에서 속성 시트에서 너비를 얼마로 줄 거냐면 아까 전체 이제 15cm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2cm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너비를 2cm로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전체가 15cm 안쪽에 들어오게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넓혀져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최대한 줄여서 그죠? 15cm에 맞춰서 이 부분을 줄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스크롤 이렇게 이동하셔서 그죠? 이렇게 넓혀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다는 거. 자, 요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가 천 단위 콤마 찍어야 되겠죠. 자, 천 단위 콤마 원 표시 예 클릭 Shift 키 누르고 숫자가 나와 있는 이 부분 전체를 선택해서 역시 속성 시트에서 뭐를 형식 이 형식란을 뭘로 바꿔준다? 통화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닫아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기 누르셔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순이익에 이렇게 샵 표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숫자는 긴데 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디자인 보기 가셔서 이 순이익만 따로 늘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순이익만 이렇게 따로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15cm를 맞출 건데 이렇게 아무리 늘려도 계속해서 보기를 누르면 샵 표시가 만약에 나오는 거야. 자, 그럴 경우에는 글자 크기 자체를 줄여도 상관없으세요. 그쵸? 자, 전체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셔서 똑같이 줄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홈 메뉴에서 글자 크기를 한 7포인트
그죠? 현재 8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7포인트까지 이렇게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물 자체가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감점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8포인트 정도로 해도, 그죠? 아까 순이익만 살짝 조금 느려졌기 때문에 충분히 답은 다 보이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보기 단추 눌러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깔끔하게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인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인쇄 미리 보기로 넘어가셔서 A4 용지 한 장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출력한다 하더라도 큰 감점은 없습니다. 자, 위쪽 여백 이만큼, 왼쪽 여백 요만큼, 오른쪽 여백 이만큼. 제가 오른쪽에 15로 맞췄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16으로 하나, 17 하나 좀 안전하긴 하지만 혹시나 잘못해갖고 이게 넘어가서 이 한쪽의 필드가 다 안 나오면 실격 처리 당하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15cm까지 만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여백을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백은 여기 여백 보시게 되면 넓게를 선택해 주시면,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선택되면 더 왼쪽에 붙어 있죠. 이 부분이 뭐 넓게를 선택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하셔도 상관없고, 그래도 또 왼쪽 오른쪽을 딱 맞추고 싶으시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위쪽 여백은 우리가 얼마로 해야 되죠? 감독위는 6cm로 하라 그러잖아요. 6cm는 얼마? 60mm. 그죠? 그 다음에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조금 넓혀 볼까요? 아까 왼쪽이 좀 쏠려 있으니까 왼쪽이 지금 19니까 한 2cm 정도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cm니까 30 정도로 늘려볼게요. 그죠? 자, 오른쪽은 건드릴 필요 없어요. 아래쪽과. 그래서 확인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좀 깔끔하죠. 전체가 6cm고, 그죠? 아래쪽에 여백은 충분히 생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자, 수송액을 확대시켜 보니까 수송액이 샵 표시가 있다. 그죠? 이거는 사실 아까 그냥 보기에서는 안 생겼는데 미리 보기 생기면 이 부분 어떻게 해요? 또 늘려 주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간다? 인쇄 미리 보기 닫고 다시 보기 단추에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셔서 수송액이 샵 표시가 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럼 수송액만 따로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느리게 되면 또 뒤에 거 늘려야 되고 15cm가 넘어가고 복잡하니까 이럴 경우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 글자 크기를 아예 줄여버려라. 홈에서 글자 크기를 7포인트로 다시 줄이겠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보기 메뉴에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전체를 확대해보면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숫자가 정확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하는 게 더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확대 축소해서 전체 데이터가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시간이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 1회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본강을 듣고 오셨겠지만 그나마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아마 여러분 혼자 하시게 되면 충분히 한 40분 내로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첫 술에 배부른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2회, 3회, 4회 모의고사를 풀면서 여러분의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닫고요.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을 액세스 다 만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저장 단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쵸?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해 드리도록